장애 주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선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하나하나씩 투자에 있어서 새로움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한국장애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영입니다. 연일 날씨가 네. 포근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는 주식시장의 겨울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장애주식 시장은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에 투자하는 시장이기에 지금처럼 혼돈의 시기에는 이 장애주식이 투자의 적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적기라고 한다면 그 기회 놓치지 않아야겠죠. 하나하나 이슈들부터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신규 상장주로서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 전에는 정말 걱정과 우려가 많았었는데 그게 다 그렇죠. 기우였나 봅니다. 지금 이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5일 거래하면서 단 하루만 네. 빠지고 4일 연속 올라서 9만 원대, 거의 1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올랐죠. 이런 상태에 에코프로 멀티리얼지가 4분기에도 영업 적자일 가능성이 기사에 나왔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개인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또다시 오늘 8.6포인트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동안 기관이라든가 애국인들의 물량들을 이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에 임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공매도 없이 신용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칫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지가 폭탄 돌리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지는 에코그룹의 막내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라든가 여타 에코비엠이라든가 주가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 주가만 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지가 4분기 적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신중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신중한 투자로서 여러분 하나씩 또 다음의 기회를 계속 노려보는 전략으로 시장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뻥튀기 상장에 대해서 비판의 시각이 아무래도 좀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펙 15곳이 상장 직후에 또 순이익이 급감하는 것도 이런 현상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올해 스펙텍 16개가 상장됐는데 이 중에 15개가 순이익이 급감했습니다. 네. 우리 그 파도 이후에 여러 가지 기술 특례라든가 특히 이제 스펙 상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좀 우리가 이런 비들이 내릴 땐 좀 피해갈 수 있을 만큼의 확고한 전략 판단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양쪽에서의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개인 투자의 입장에서의 부분 같이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비상장 대형 건설사 신사업 그리고 원가 관리에 3분기 성적표가 좀 희비를 보였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K에코라든가 현대 ENG 같은 경우는 에너지 플랜트 부문이 호조의 실적을 보이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그 반대로 포스코라든가 롯데 같은 경우는 매출이 확대됐지만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서 도리어 성적이 안 좋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래도 비상장에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원자재 값에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확인한 후에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확인해야 될 부분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체크 포인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다음 이슈를 보도록 할게요.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신뢰를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공모가를 사실 넘어서 쭉쭉쭉쭉 가면 너무 땡큐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공모가를 넘지 못한 비율이 63%라고요. 이런 것들이 요즘 파도 사태로 인해서 네. 더더욱 기특에 대해서 다시금 색안경을 끼워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장되는 27곳 중에서 17곳이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폭락을 했습니다. 상장 후에도 상당수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기술 개발 및 또는 상업화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장의 개인들로 외면되면서 기술 특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 하더라도 회사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회사는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이라는 부분 계속해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장외 주식에 있어서 진짜의 판단력을 잘 갖기 위해서 저희 방송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야나두로 넘어갈게요. 와, 통일 주권을 발행했다라는 것. 이것은 조금 더 편리해졌고 또 네, 그렇죠. IPO 준비에 있어서 쟁걸음의 시도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야나두가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미발행 상태에서 통일 주권을 방해했다. 와. 매도 매수가 활발하게 유입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예. 이 뜻은 삼성증권으로 주관사를 선정한 상태에서 올 하반기에 심사를 청구해서 내년 상반기 6월 전에는 반드시 상장을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장외 주식은 이 상장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 야나두가 기본적으로 온라인 에듀케이션 시장에서는 강자로 역할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장 자체는 상당히 상승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에서 야나두 주식이 이제 조금씩 공모주 주식 이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이 되었습니다. 그 뜻은 통일 주권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들이 쉽게 주식을 편입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야나두의 행보에 좀 더 관심을 쏟아봐도 괜찮겠습니다. 하나하나 들려오는 소식들 저희도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빗썸코리아 IPO 소식으로 좀 넘어갑니다. 현물 ETF도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코인주의 기대감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정리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선물 그렇죠. 상장 지수펀드 승인 가능성이 국내 관련 ETF 출시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있는 이 빗썸, 특히 이제 삼성증권의 주관사를 선정한 이 빗썸이 일주일 전 6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소 시장의 2위입니다. 이 빗썸 자체가 액면가 5,000원짜리가 오랜만에 시장의 각광을 받았다. 그 뜻은 이 상장이 얼마만큼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시장에서 ETF만 승인이 된다면 또다시 상승의 탄력 구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 빗썸이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장이 돼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법적 리스크는 좀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부분이긴 한데요. 워낙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여러 이슈들이 묶여 있는 만큼 기대감은 짱짱합니다.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아무래도 요즘 스타트업계가 좀 한파를 겪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M&A도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인데 카카오 사태가 조금은 영향을 네. 준 것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의 시대 또는 경기 불확실성의 시대 네. 또는 전쟁의 시대 이런 시대에서 어쩌면 대형 기업들이 비상장에 있는 우량한 기업들을 M&A하는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사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신중하게 비상장 주식에 접근할 시기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 투자에 요즘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투자 시장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도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유니콘 흐름을 한번 볼게요. 글로벌 유니콘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추세였다가 글쎄요, 요즘은 잠자고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네, 이 뜻은 뭐냐면 글로벌 유니콘 시장은 기관들의 가치 평가로 인해서 예.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1조 시장이 밀리면 마켓 관리가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6천억에서 5천억 정도 거래되기 때문에 네. 유니콘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되죠. 근데 예. 정부 육성 정책으로 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직도 이 컬리가 유니콘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정부 중심의 유니콘 육성 정책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 중심의 유니콘 육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자, 아무래도 유니콘 쪽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쭉쭉 치고 나가기에는 이런 시장 상황을 버텨가면서 흔들림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 이어서 오아시스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가입자가 16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아시스가
어떻게 이커머스 시장의 마켓 컬리와 함께 지금 남아있는 비상장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오아시스의 최대 주주가 상장되어 있는 지오소프트인데 지오소프트의 가치평가가 너무 낮게 돼 있다. 오아시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오소프트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 1,524억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가총액은 1,150억 원이다. 상당히 더 저평가되어 있다. 또한 오아시스가 상장을 가지 않더라도 올해는 상장을 가지 않아도 내년에는 상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오소프트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지오소프트가 이 오아시스 비상장에 있는 오아시스와 연결되어 있는 것 한번 공부해 보시면 지오소프트 상당히 매력적이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해서 뉴스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지오소프트는 상장사죠. 오아시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였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무신사로 넘어갑니다. 오프라인에 공격적으로 또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2025년까지 IPO를 안 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으셨나요? 그렇죠. 그것은 매출액을 극대화시켜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신사 대표 입장에서는 올해간 오전까지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 30개 정도를 오픈을 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계하면서 매출액을 극대화한 상태에서 2025년도 이후에는 IPO를 갈 거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회사의 포부가 상당히 높다. 무신사가 갖고 있는 온라인 강자에서 오프라인 강자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신사를 통해서 유명해진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그렇죠. 더 매출 확대를 꾀하겠다라는 수로 읽혀지기 때문에 지켜봐도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시세 체크 이어갑니다. 소장님 어떤 기업부터 볼까요? 카카오 모빌리티로 출발하겠고 전주와 변동 없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정부로부터 호되게 혼난 이후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이라든가 새로운 노사관계, 협력관계라든가 또는 기사와 카카오 모빌리티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반드시 상장으로 가야 될 주식이라는 것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투자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가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나무와 빗썸 상당히 가상자산 플랫폼 시장이 또다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12월 연말 기준이 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ETF가 편입이 된다면 또다시 상승의 탄력이 붙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에 있는 두라마, 이 빗썸 코리아 상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3분의 1 토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적만 개선되고 비트코인이 살아난다면 이 정도 가격은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EVR 스튜디오가 4,000원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선도기업이었고 기본적으로 가장 혹한기에 제1기업과 LG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고요. 비바 리퍼블리카 39,000원대 전주와 변동 없었고 그 뒤를 이어서 야놀자가 앞서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야놀자 주식은 여행 관련주를 떠나서 다양한 플랫폼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놀자 주식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K뱅크 변동 없었고요. 그 뒤를 해서 IJX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4만 원대가 붕괴돼서 38,600원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가격은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기본적으로 정의선 관련주로서 정의선의 후계구대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주식이고 이 회사는 반드시 상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구주 매출 때문에 기본적으로 뒤로 밀렸지만 다시금 내년도에 2024년도에는 분명히 상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비상장 주식의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하면 수익 구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뒤를 해서 컬리 요즘 이커머스 시장 쿠팡이 아우르면서 이마트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비상장 주식에는 컬리와 오아시도 시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컬리가 새로운 신사업 파이프라인들이 특히 뷰티컬리가 좀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추가해서 일어난다면 이 마켓컬리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당분간은 실적이 돌아온 걸 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GNT 파마조 2만 원 손이 유태롭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투명 경영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겁니다. 기술력은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투명 경영이 절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한 점 필요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에코프렌트 변동 없이 6만 5천에 자리를 지켰고요. 삼성 메디슨도 가격이 변동 없었습니다. APR도 전주야 변동 없는 한 주를 마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시세 체크해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 시장 여전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이 또 지나고 나면 기회로 읽혀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절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대 저희 열심히 또 장애 주식 관련해서 공부해 봐야겠죠. Q&A 시간으로 함께 해 보시죠. 장애 주식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 저희 쪽으로 질문 남겨주세요.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하나씩 올라온 질문들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모주 청약 증거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확정된 공모가의 50%만 필요합니다. 이런 건 그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공모주 시장이 요즘 가장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주 시장의 깨알 같은 상식들이 있습니다. 특히 청약 증거금 반드시 50%를 준비하시고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균등 배분, 누구나 한 주씩은 받을 수 있는 균등 배정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해서 충분히 이 공모주 시장에서 이익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공모가가 얼마로 책정되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예측 이후에 결과 나온 부분에 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렇죠. 개인들이 잘 모르는데 그래 매출 원가, 판매비, 관리비 이 모든 걸 뺀 나머지 금액을 순이익이라고 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좋은 기업은 주식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쵸. 비상장 주식에서도 이 단기 순이익이 좋은 회사들이 있고 이 단기 순이익이 좋은 회사들은 반드시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 순이익, 아무래도 순자가 붙었기 때문에 기타 재반 비용을 제외했을 때의 부분일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제 기간이 좀 붙어 있는 거죠. 여러 공부할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좋으면 좋은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해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볼게요. 자, 기술 특례 상장을 할 때 기업의 재무 요건도 필요한지요? 그럼 필요하죠. 자기 자본 10억에 시가총액 최소한 90억 이상이 돼야만이 기특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특례 상장에서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 10억과 시가총액 90억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성장성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기술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성장성 못지않게 수익성도 눈여겨봐서 제도 개선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주었습니다. 좋습니다. 필요하다.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외 주식 시장에서도 기업들이 실적 공시를 내는지요? 없습니다. 공시 의무는 없습니다. 없다. 다만 이 장외 주식 시장에서 외부 감사 예간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간 기관은 여러분들 증권협회라든가 금융감독원에 다피에 가시면 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사항은 외부 감사 기관 비상장 기업들은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따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방법들은 찾아보면 있는데 이렇게 공시 시스템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없기 때문에 개인의 손품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두 종목 정도 저가 매수를 했는데요. 장외 주식 시장에서는 종목이 급등할 만한 이슈가 상장 준비 모멘텀 이거 한계다라고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양합니다. 이 장외 주식도 종합 예술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장외 주식에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장 크게 미치는 게 바로 상장 요건이 발표됐을 때, 상장 노드맵이 나왔을 때 가장 상승하면 그 전에
첫 번째로 통일주권을 발행한다거나 1차 상승기가 되겠습니다. 통일주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상당히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주관사를 선정해서 또다시 상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세 번째가 여러분들 심사를 청구할 때 또다시 상승기에 돌입하고, 이 마지막으로 이 4단계 승인 났을 때 이 장외 주식은 가장 큰 급등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외 주식을 투자할 때는 그 회사가 상당의 의지가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주관사가 선정되어 있는가, 세 번째로 심사가 청구된 기업인가, 네 번째로 승인난 기업인가, 이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외 주식을 상장 3년, 2년 전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로드맵이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아무래도 장외 주식시장에서는 확실한 기대감을 얻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2, 3년 전부터 지켜보는 게 가장 베스트 시기다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하나 질문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지금 타이밍에 저가 매수 전략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만 더 기다려볼까요? 제가 뭐 신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걸 정확히 예. 예측할 수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시장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역지사지로 봤을 때 반대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시장이 호황일 때보다는 지금처럼 시장이 어떤 뒤풀이에서 눌러 있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시장의 가치 평가가 상당히 낮게 돼 있기 때문에 앞서 보신 대로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회사 상태는 실적이 양호하게 가고 있는 회사는 지금이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12월 달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관련주, 비상장에 있는 배당 관련주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지금 좀 눈여겨서 편입한다면 투자 이익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를 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이 받쳐준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도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그 비율 조정이 아무래도 고민이 되실 테니까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잠시 정리하고요. 저희 이제부터는 그 새로 신규 상장에 대한 요즘 뜨거운 관심이 많아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요) 지금까지 상장한 신규 상장주가 한 9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성적표가 나쁘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빨강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2개 종목을 제한 나머지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주고 150%까지 급등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에서 개인들이 장외 주식이 너무 멀리 있는 투자보다는 우리 단기적 투자로 가다가 공모지장에 너무 많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네. 몰리고 있고, 개인들 입장에서도 이 장기적 투자는 좀 리스크가 있다. 지금 전쟁도 끝나지 않는 상태고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마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적 투자는 좀 더 뒤에 하고 지금은 단기성 투자인 공모주 시장에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주식 시장에 자금들이 가장 몰리고 있고, 그런 것들은 바로 이 11월 달 상장 공모가의 등장률을 보더라도 얼마만큼 개인들이 집중되어 있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51%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에코와이가 133%까지 폭등을 했다는 걸 보면 역시 아직도 개인들에게는 이 공모주 시장의 단기적 투자로서는 상당히 수익이 좋다는 걸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공모주 시장을 공부하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주 시장의 이전 시장이 바로 장외주식 시장입니다. 공모주 시장에서 높은 경쟁률로 인하여 주식을 편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2, 3년 전에 정말 좋은 회사를 선별적으로 구분해서 이 장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외 주식은 단기적 투자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저축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적 투자를 해야만이 이길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키워드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저축성, 장기적. 여러분 이 키워드 잘 품어가시면서 좋은 기업에 있어서 많은 지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